종목들 보더라도 보통 저는 개장하고 나서도 그렇고 이 시간대는 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시장 컨디션 보는 정도. 아침에 다 끝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컨디션을 보는 정도인데. 어제 술 드셨어요? 네? 술 드셨어요? 아니요. 컨디션을. 하하.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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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종목 정도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은 이런 방향성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강하네요. 반도체 네. 쪽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시총 상위 같은 경우도 같이 추려봅니다, 보통. 네. 그러면 2차 전지 쪽,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여전히 강한 파마 리서치, 네. 그런 상황들로 코스닥은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는 오늘은 한미 반도체,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셀 업체들 네.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있는가라는 시각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반도체는 낙폭과대였고 그 중안에서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돼 가다 보니까, 근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 또 나쁘지도 않아요. 그게 짜증이 네. 나는 겁니다. 그게. 네. 와, 오늘 보니까 중소형주들 실적들 쭉 나오는 거 보고 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까지 빠졌었지? 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금투세 예. 네.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의 저 부자는 1%의 부자를 위한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네. 좀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썸네일을 단 것도 네. 솔직히 그렇게 달려고 그랬습니다. 억울한 네. 중소형주. 네. 예.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려다가 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완화시켜서 쓴 거긴 한데 그러면 이런 중소형주 실적 좋은 것들 확인됐고 그러면 이런 거 막 달려가야 됩니까? 오늘 뭐 실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제 종목들 실적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해서는 바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당일 시세가 날 만큼은 또 종목들이 낮다 보니까요. 네. 대부분 뭐한 차례 조정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오늘 PSK 홀딩스가 먼저 좀 치고 갔어요. 1차로. 네. 1차로 치고 갔는데 근데 실적 나왔나요 오늘?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점은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에서 낙폭과대 쪽을 먼저 땡겨 올리니 예. 그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이고요. 종목들은 눌림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 장중에 눌림, 가격의 눌림, 그런 가격대가 왔을 땐 볼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는 상황. 딱 두 종목만 보면요. 네. 어제 코리아 FT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야 근데 여기까지 빠져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이 정도 실적이 가이드가 될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어느 정도쯤에서 횡보가 들어갔었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이번 충격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깐 그럴 정도 되는데 좀 너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니까 127억. 야, 영업이익이 120. 그러니까 지금 1,900억 누적으로 볼까요? 3,70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00억 나오게 되면 한 해 400억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시총이 지금 그러면 1,500억. 좀 심하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네. 지금 올라도 2천억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너무 참 중소형주를 다 수급 빠지고 거의 그냥 탈탈 털려놓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고요. 게다가 오늘 또 한국단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단자 실적 발표하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이것도 여기까지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실적 아까 보니까 이거 안 나왔네. 예, 또 지금 뭐 아까 여기 나왔네요. 전박 볼까요? 2분기 연결이익이 568억 나왔습니다. 네. 야, 그러면 1년에 한 2천억 벌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약간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구리 가격 연동되는 거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구리 가격 쭉 올라가다가 그 반영된 거 있어서 아마 하반기는 좀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봤었을 때 지금 시총이 6천억이다. 한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나왔는데 그죠. 좀 네. 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잘 찾아보면은 되게 보석 같은 종목들이 많은데 종목들은 보석 같아도 네. 보석을 거의 진흙에 처박아 놓고 있는 이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뒤늦게 이렇게 한 번에 쫙 반응하는 이런 거를 또 따라가면서 솔직히 이거 따라갈 때 보면은 아 그렇게 알고 있었어도 중간에 끊어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서럽고 서운하고 그런 것 같은 상황들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근데 왜 저희는 못 갈까요? 지금 코스피 2,640, 네, 0.7%? 네, 왜 여기서 멈춰 있을까요? 거래 대금도 적고요. 시장에서 좀 어떤 경계를 하는 건지, 네, 어떤 경계를 하는 건지, 뭐 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그렇고 그렇게 매수 강도가 강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파는 흐름도 강한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시장이 정상이라고 하면 갭은 메워주는 흐름이 오늘 나타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 갭 자체도 안 커서 그러면 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주지는 않고 그런 신흥국 자금이 보면 네. 인도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인도요. 네, 네. 인도 쪽으로 많이 흘러갔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파생시장 정도 음. 열려있는 그런 대형들 같아요. 지금 보면. 인도로 갔으면 다음엔 차도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와줄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인도가 물론 강한 건 알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시작하고 그래도 좀 주춤하다가 네, 수급만 조금 받쳐주면 한 2,670은 들어올 줄 알았어요. 네. 거기 갭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커녕 지금 이렇게 보면 200일선 전후에서 음봉을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참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내일 CPI까지 확인하겠다 이런 심정일까요? 어제 미국 시장의 지표 보면 CPI도 그렇게 불안함이 없는데 그렇죠.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게 예전에 시장 보면 몇 년 전의 시장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시세가 치고 올라갈 때도 원웨이라고 하죠. 한 네. 방향으로 종가까지 쫙 당겨 올리는 장 같은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네. 요즘에는 보통 갭이 안 크면 좀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기관도 적극적이지 않고요. 연금도 뭐 우리나라 특별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사긴 삽니다. 사긴 예. 사는데 예. 그냥 사는 분이 네. 네. 그냥 이렇게 어려울 땐 나 삽니다. 뭐 이 정도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 어제까지 5천억 샀더라고요. 8월달에. 네. 네, 그 정도 갖고 오묘합니다. 그런 쪽에서 거래 보세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하게 되면 아마 또 10개월 내 최저치다. 이틀 전에가 10개월 내 최저치였죠. 네. 네, 이거 아마 그 정도 부분에서 거의 5장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지금 내일 뭐 휴장이고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할 텐데 그러면 그런 분위기겠죠. 금투세를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야 돼요. 좀 강력하게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겠습니까, 옹 이사님? 강력하게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상식이 있다면 안 해야 되는. 자. 제발 좀. 이게 네. 보면 밸류업도 괜찮고요. 네, 그런데 밸류업을 놓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그 일종의 뭐 지금 기업 분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딱 기업만 생각해서 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투세를 강행한다는 건 정치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본시장에 꽂힌 주식시장에 대한 고려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은 네. 국회의원분들의 월급을 ETF로 ETF로 주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하면 저도 그러면 ETF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받을게요, 저도. 전 공매도하게 선물 매수하고 공매도 매도하고 네, 예. 그렇게 받으면 이게 그냥 그처럼 간절하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네. 지수가 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투세가 반영된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거 시행되면 장 자빠져요, 이거 여기서. 네, 그냥 네. 지난번에 봤던 그 서킷 브레이크 네. 예. 그런 자주 보겠죠. 그런 식으로 갈 거다 보니까 예. 그걸 알고 꼭
금투세는 시행이 되지 않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 부자 과세라서 네. 보통 주식하는 사람 뭐 수익 보는 게 한 자릿수 정도 퍼센트일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같이 죽자라는 거거든요. 장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 예. 보다 보니까 예. 밸류업 하다 보니까 밸류업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서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네이버입니다. 네. 네. 네이버 주가가 PBR 한 배는 가야 된다. 예. PBR 한 배로 맞추고 있네요. 아하. 이야, 참 더럽습니다. 참 예. 그러니까요. 예, 이거 원래 이게 무슨 일인지. 한 2.5배는 기본이었던 그죠. 2배, 네. 뭐 1.8배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회사가 지금 주가 계속 빠지니까 이렇게 돼요. 잘못하게 되면은 좀, 예, 그래서 정신 좀 차리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가 강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딱 구분이 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강하고 나머지 다 주르륵 재미없고 거기다가 딱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돌아오는 거 별로 없고 여기서 최근에 바이오 쪽 사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바이오 사겠는가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쪽도 조정이 들어옵니다. 네. 만약에 바이오 쪽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았는데 이 수급에 대해서 솔링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처럼 오늘 같은 경우죠. IT가 좋을 때 바이오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래 대금의 한계 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는 거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수급이 빠진다라고 해요. 절대 주가를 많이 보거든요. 절대 주가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월간 기준으로 한번 놓고 봐요. 상단이 한 100만 원대였거든요. 네. 하단이 한 70만 원대. 근데 실적은 좋아졌어요. 실적은 좋아졌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타겟을 1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진입하면 한 10%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10% 정도 수익.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 안에서 지금 진입해서 10%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보는 쪽으로 자금들은 흘러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오, 10% 네. 먹을 게 다 있나 보죠? 네, 더 낙폭 과대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심리를 본다라고 하면 네. 가격 같은 경우에 흐름이 여기에서는 막 급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본다 이런 것보다 자금 흐름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금 흐름이 변화되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절대 주가의 고점 부근에서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네. 이 가격 조정을 놓고 진입하느냐 패스하느냐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의 취향 차이기는 한데 오늘 조선이 조정이 나와요. 네. 일부 조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이 피크냐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조선이 피크냐 사이클 주기 그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자금 이동으로 인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현 시장에서 초점을 맞출 건 낙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위가 더 열려 있는 쪽들요. 네. 그걸 계속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바이오 내가 얘기했다. 네. 그리고 나 조선에 나다 이러면서 얘기했을 때가 항상 고점이었어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그런 이제 부담감들 충분히 나오고 있었을 때 그리고 또 관심이 싹 많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예,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주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슈로 많이 다룰 정도면은 한쪽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먼저인데 보통 보면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런 데 사고 싶어요. 차트가 이쁘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러니까요. 한국 증시에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원래 삼바도
지금 패턴이면은 지난번에 조정권 딱 보게 되면 거의 이 자리에서는 조정 마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러면 조정 여기서 마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다음까지도 또 내려올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네. 지금 펼쳐지는 현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쌈바 지금 사고 싶어. 그러면 아까 우인사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사서 뭐 또 100만 원 일단은 한계다 보니까 네, 그거 네. 정도 커버와 그 정도를 이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회사의 또 공장 5개 이제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수주받는 과정들 보게 되면은 가능해. 그럼 지금부터라도 모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죠. 쓸 수 있는데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또 조선주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네. 네, HD 제일 센 게 한국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었나요? 네, 이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고점에서 항상 이렇게 부담 가는 자리까지 이렇게 빵 뚫어내면은 일단은 쉽니다. 예, 거기까지 또 치고 하면 여기서 쉬죠. 이렇게 되면 또 일단 조금 더 밀리는 거 그때도 똑같았어요. 추세 강한 종목들도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정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안 깬다 확인되면 그때 한번 들어오고 이번에도 또 거기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여기가 아니라 요 자리겠죠. 한 19만 5천 원대 정도까지 한번 또 기다려 보면서 그다음에 지지권에서 잘 만나보고 그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더 건강하겠죠. 거래 완전 죽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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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없으니까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매수가 네.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돼서 항상 이젠 그래요. 이제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 가족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약간 또 좀 유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금융주, 네. 네,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쪽들 오늘 또 약간 추첨합니다. 네. 근데 9월 달인가 또 9월 초인가요? 밸류업 지수 나온다고 하죠. 네. 네, ETF 같이 연결되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는 네, 뭐 안 본다라는 생각이 아예 부정은 아니고요. 네. 부정으로는 안 보고 우리가 지금 제가 기관 투자자의 입장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개인 주체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네, 개인 주체들이 할 수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가요. 자율스러운 주식 비중의 조절. 네, 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예, 어떤 업종이 좋아 보여요. 만약에 어떤 업종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바스켓이라는 표현이죠. 뭐 금융이면 금융, 네. 그다음에 조선, IT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맞으시면은 여러 종목을 택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여러 종목을 택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지수가 1% 정도 오를 때요. 네, 지수 정도로 계좌가 올라가요. 지수가 1% 빠질 때 그냥 계좌 정도로 빠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수의 종목을 계좌로 편입을 해놨을 때는 ETF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렇죠. 고민할 부분은 그거예요. 선택과 집중. 지금의 시장에서 주도주가 뭔가, 네, 그다음에 가격 매력이 있는 쪽이 어딘가 종목을 찾거나 그쪽이거든요. 자, 미국 시장은 매크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매크로 반응이 강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매크로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수지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네. 매크로장이 왔을 때 반응을 하지만 이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업종과 종목 주도주군.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를 지금 뭐 매수를 해서 KB금융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7월 29일 고점이 92,400원이잖아요. 네, 상승할 수 있는 폭은 한 10% 정도. 예.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걸 찾아야 돼요. 예, 그게 돼야지 시장에서 이제 지수가 1% 움직일 때 뭐 10%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지수 빠질 때 그러면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종목의 픽 같은 경우도 지수 빠질 때 덜 빠지는 쪽을 택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색깔 같은 경우도 캐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냐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있다가 완화되는 시장입니다. 예, 다시금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그렇다 보니까 100%의 주식은 좀
안 하는 거죠. 한 네. 70% 정도 들고 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올라올 때 지금부터 현금을 늘린다라는 거는 저는 여전히 물음표거든요. 최선을 계속 찾는 거죠. 예. 지금 시장 안에서 최선이 뭔가 그 고민을 하면 가깝게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은 IT이기는 해요. 네. 이거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엔터 얘기들이 한참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자 엔터 가격 메리트는 있다. 2분기 실적 열어보니까 예.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비용 같은 경우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비예요. 고정비가 아니거든요. 네. 변동비는 비용을 더 쓰면은 다음 분기에도 가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가중적인 비용을 안고 그 충분히 매출 볼륨을 더 키울 수 있는 라인업들의 활동이죠. 스트레이티즈 그뭐 2분기에 반영 안 돼서 3분기에 된다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아질 텐데요.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훼손이 한 자리로 훼손이 되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주저하겠죠. 그렇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인이 될 때 라인업들의 활동 따라서 어느 정도 다음에 실적 추정이 될 때 진입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을 안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라라는 거는 그림은 있어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물음표인 거죠. 왜냐하면 변동비 요인도 있고 라인업의 활동 같은 경우가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물음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거든요. 네.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서냐면 5만 원대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예.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매수에 대한 타이밍 같은 경우를 분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 여기에서 한 방에 찍어 산다는 건 다음 분기에 대해서 나아진다는 그림이 확실할 때 네. 사는 거고요. 그게 물음표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한 방에 땡기는 걸 주저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